안녕하세요, 마린이들. 오늘은 제가 정말 학수고대했던 인터뷰를 하게 되었는데요. 옆에 계신 분은 저의 뮤즈이자 롤모델이신 주인공입니다. 네, 오늘 마린이 여러분께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마린이들. 저는 육지보다 바다에 있는 시간이 더 긴 항해사 오진다 오력의 저자 김승주 작가입니다. 정말 오늘 이렇게 1등 항해사이자 부캐로 작가님까지 활동을 하고 계신 김승주 작가님을 모셨는데 오늘의 인터뷰 여러분 많이 기대하실 거라 생각을 하고 본격적으로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께서는 방금 설명하셨듯이 1등 항해사이자 작가님이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최근에 집필하신 책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최근에 집필한 책 오진다 오력입니다. 핑크핑크. 너무 예쁘지요? 오진다 오력은 오진다, 그 간지난다 혹은 우리 MZ세대가 쓰는 말 그 오진다 맞고요. 오진다 오력이라고 해서 세상의 중심에 서는 5가지 능력을 제가 한번 정리해 보았어요. 네, 그래서 보통 항해사들 하면은 항해사가 되려면 뭔가 체력이 강해야 될 것 같고 무엇보다 정신력이 강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5가지 정신력, 체력, 담력, 사교력, 지구력 이렇게 정리해 보았어요. 처음에 첫 번째 책 나는 27 2등 항해사입니다 책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질문이 많았어요. 항해사가 되려면 어떤 능력을 키워야 되나요? 이런 질문이 많았어서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하고 후배들에게 좋은 도움이 되는 책을 써야겠다라고 해서 집필을 시작했는데 점점 책을 쓰다 보니까 이 얘기가 비단 항해사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인생이 항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인생은 불친절하고 또 막막하고 절대 쉽지 않잖아요. 그게 바다와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또 이 책 소식을 인스타로 접하자마자 용품고에 가가지고 이렇게 샀거든요, 여러분. 보시면 작가님 글뿐만 아니라 본인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란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진짜 한번 이런 식으로 여러분도 읽어보시면서 본인의 그 막막한 미래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정말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정말 강추. 진짜 너무 감동적인 게 이렇게 포스트 진짜 붙여놓고 아까 그 페이지 처음 봤어요. 저 진짜 이렇게 책을 이렇게 적어가면서까지 해준 독자분은 처음입니다. 처음. 너무 감동이네요. 보통 책은 덮으면 내가 뭔 책을 읽었더라? 하는데 이 책은 내 생각을 정리하니까 잊지 못할 책. 진짜 너무 감사한 게 제가 독자들에게 하고픈 말을 정확히 이해하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저자로서 끝나지 않고 나의 삶에서 적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너무 잘 해주셔서 더 감동입니다. 너무 잘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제 미래를 적어볼 수밖에 없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꼭 시간 나실 때 이거 오진다 오력 한번 사셔가지고 본인의 미래를 한번 그려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작가님을 만나면 이게 제일 궁금했어요. 항해사로 근무하시면서 어떻게 책을 집필할 생각을 하셨는지 어쩌다가 책을 또 한 권도 아니고 2권씩이나 집필하게 되셨나요? 제가 원래 글을 쓰는 건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대학교 때도 다이어리를 쓰고 적응 교육 아시죠? 그래서 그때도 이제 불 스탠드 켜놓고 혼자서 막 다이어리 적고 할 정도로 글은 좀 좋아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배를 타면서 책으로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한 건 눈물 없이 들었었죠. 여러분, 배를 타다 보면 밤 당직이 있어요. 밤 당직 4시간을 서야 되는데 지금 한번 눈을 감아 보시겠어요? 하나, 둘, 셋, 넷, 다 뭐가 보이세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쵸? 네. 딱 그래요. 항해사들이 밤당직을 서면 진짜 아무것도 안 보여요. 고요한 바다, 그리고 태평양 혹은 대서양 가면은
배들도 없어서 진짜 깜깜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때 든 생각이 수많은 생각들이 많이 오거든요. 뭐 인생에 대한 생각,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지, 엄마, 가족들 다 생각나는데 아무튼 그때 이제 들었던 생각이 내가 지금 여기서 뭐 물에 빠지면 세상을 알아줄까? 바다는 넓고 나는 정말 조그마한 존재인데 네. 내가 한 명이 이렇게 떨어졌다고 해서 누군가 구하러 올 것 같지도 않고 찾을 수 있을 것 같지도 않고 나는 그냥 이 세상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겠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뭔가 나라는 사람이 이 지구에 왔고 뭔가 나의 발자국을 남기고 싶다. 이런 생각이 컸어요. 이렇게 하다가 나는 진짜 아무 존재도 없이 사라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네. 그래서 이제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이제 글이 하나하나씩 쌓이는 걸 보면서 뭔가 이 바다에는 굉장히 감정도 없고 고요한데 그런 감정도 적으면서 내가 뭔가 살아있는 존재구나. 뭔가 글을 쓰면서 제 존재의 이유를 느꼈던 것 같아요. 또 계속 이렇게 쌓여가는 걸 보면서 성취감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게 쌓이고 엮이다 보니까 글로 이제 내야겠다라는 걸 다짐하게 돼서 제 이름으로 된 책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정말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스토리였는데 글을 솔직히 이력서 써보셔죠 다들. 자기소개서 쓰기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 한 장 쓰는 거가. 근데 이 책을 쓰시기까지 힘든 점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그 과정을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사실은 다이어리를 쓰다 보니까 한번 시작하면은 다들 아시다시피 그 첫 문장을 쓰기가 좀 어렵잖아요. 이 하얀 백지와 그 커서 깜빡이는 걸 보는 걸 어찌 한번 시작을 하고 나면 물꽃 뜨듯이 계속 쓰는 뭔가 그런 경험을 해보시지 않았나요? 안 그래요? 사람들이 약간 난 쓸 게 없는데라고 하는데 사실은 너무 쓸 게 많아서 거기에 담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물꼬를 트면은 계속 쓰여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책은 솔직히 제가 배 타면서 쓰진 않았고 휴가 때 썼었어요. 휴가 때 2개월 만에 썼던 책이었었어요. 마음을 먹으면은 왜냐면 하고픈 말은 있으니까 다들 하고픈 말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쓰는 연습을 안 하다 보니까 이게 뭘 써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나의 그 많은 스토리 중에서 하나의 스토리를 끌어서 쓰는 거거든요.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하지만 첫 번째 책을 쓸 때 그 글 소재나 왜냐면 장르가 조금 다르잖아요. 지금은 자기 개발이지만 그 전에 있었던 첫 번째 책은 약간 에세이와 에피소드가 담긴 거라서 어떤 이야기를 실을까라는 고민이 있었는데 그때 글감이나 이렇게 소재에 무슨 얘기를 하는 게 좋을까 도움이 됐던 게 독자를 누가 읽을지를 딱 설정을 하면 돼요. 저는 누구 생각했냐면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내 가장 친한 친구 지금 육지에서 육상 생활을 하고 있는 나의 베스트 프렌드를 생각하면서 그 얼굴과 이미지를 생각하면서 이 친구한테 뭔가 해주고픈 얘기가 뭘까? 라는 걸 생각해서 글을 쓰니까 훨씬 더 잘 써지더라고요. 친구한테 그냥 말하듯이 독자를 한 명 설정해 놓으면 오히려 쓰는 게 훨씬 더 편해져요. 작가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채널의 구독자를 딱 설정을 해놨거든요. 그쵸, 통하는 게 있죠. 그렇다 보니까 콘텐츠도 너무 명확해지고 그러니까 맞아요. 하고 싶은 것도 많아지고 그러는 것 같은데 작가님이 글 얘기를 하셨지만 처음에 물꼬 트기가 힘들지 물꼬를 트면 쫙 2달 만에 그쵸. 이거를 집필하셨다고 하니 할 수 있어요. 책은 솔직히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한 달 안에도 가능해요. 와 진짜 여러분 여기서 포인트 물꼬를 트라. 그 방대한 여러 가지의 아이디어 중에 본인의 물꼬를 잡아서 그걸 그렇죠. 딱 보면 해운 분야에 관한 동영상을 촬영해야겠다. 얼마나 광범위해요. 어디서부터 시작했지 모르잖아요. 맞아. 근데 약간 독자를 설정했듯이 뭐 이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직업 인터뷰를 하겠다. 그럼 얼마나 명확해지고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야 될지 아주 자연스럽게 아이디어가 떠오르잖아요. 이거 분명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이제 작가로 활동하시면서 글을 쓰실 때 이제 어려운 점들을 어떻게 극복하셨는지에 대해서 소개해 주셨는데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살아보시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작가님 책에
첫 번째 책, 두 번째 책을 모두 읽은 독자로서, 네. 팬으로서, 그러면 세 번째 책은 과연 집필할 계획이 있으신가? 있으세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N 번째. 저는 글을 쓰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네. 그냥 그렇게 몇 번째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계속 쓸 것 같아요. 네. 이야기가 계속 모이다 보면은 또 책으로 내고, 네. 하고 싶은 말은 지금 많기 때문에 진짜 너무 좋습니다. 네,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원래라면 저희 목표는 3년 안에 3권을 내자라는 게 목표였는데 어떻게 보면 아직 그 목표를 도달 못했어요. 왜냐면 이 책은 2019년, 네. 이 책은 2023년이랑 4년이라는 텀이 있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아직은 제 목표에 미치지 못한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제가 진짜 작가님의 왕팬으로서 세 번째 책도 학수고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어요. 빨리 써야겠다. 작가님 언제 되세요? 작가님 너무 보고 싶었어요.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반겨주시는 분 진짜 몇 없는데 육지에서 너무 감사해요. 셀리님, 네. 이수연님 있구나. 그럼 이거 그때마다 이 멘트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지금 바로 네, 떠오르는 그러니까. 대로. 예. 와 역시 글을 잘 쓰시는 분은 좀 다르구나. 지난번에 분짜 라봄에서 아 맞아. 2022년도 3월 21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뿌듯하네요. 진짜 너무 좋다. 이번 사인은 진짜 뿌듯했어요. 진짜 지금 두 번째 사인이거든요. 또 이제 맞아. 자랑해야지 이거를. 보이시나요 여러분? 그리고 나는 이 꽃을 자랑하고 싶어요. 이거 너무 좋아요. 감동. 진짜 셀림 그 이름 딱 보자마자 프리지아 바로 떠올라요. 진짜요? 진짜. 저희 마케팅 성공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이렇게 마케팅하는 게 좋은 거거든요. 맞아. 제가 작가님 처음 만날 때 작가님 만나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한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기억나게 할까? 역시 꽃만큼 좋은 선물이 없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프리지아 완전 시즌이었거든요. 오늘도 어김없이 꽃 선물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진짜 계속 생각날 거예요. 맞아요. 성공적! 성공적입니다. 이렇게 하고 끝낼까요? 네.